1300개 장기요양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수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 창업할 수 있는 24인 주간보호 창업 투자 대비 수익 구조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일전에는 한 2년 전인가요? 대략적으로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리뉴얼을 좀 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부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가족끼리 창업을 좀 일을 해가면서 좀 창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복지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창업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밝히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주간보호센터 창업은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과 소규모 시설. 대규모 시설은 50인 이상 시설로 기관 내 직원 업무 분담이 수월하고요. 소규모 시설은 50인 미만 시설로 시설장님 그리고 선임 사회복지사님한테 업무가 다 집중됩니다. 공단에서 정한 바는 없으나 저희 국회에서 1300기관의 경영지원을 진행하려면 기관의 체계와 업무 분장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 50인 이상 시설과 미만 시설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라고 할 만큼 운영이 다르더라고요. 국회의원은 대규모 시설을 창업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경영만 하시고 직원들끼리 직원들에게 전문성을 부여해서 업무 분장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 소규모 시설에서는 대표님이 급여를 받아가면서 직접 운영에 참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대규모 시설이라고 해서 운영에 참여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시설이라고 해서 꼭 운영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규모 시설은 상황상 직접 운영에 급여를 받아가면서 참여를 해야 하고 생각보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설명하는 구조는 가족 두 분 또는 뭐 부부가 자격증이 있다면 운영에 급여를 받아가면서 참여를 하는 소규모 시설 창업이라는 점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우선 창업이라는 것이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가장 먼저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일 텐데요. 투자 비용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설립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픈을 할 건물이 필요하겠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약 75평, 80평 고려하세요. 예상보다 좀 평수가 넓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의 5명의 어르신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를 일단 하고요. 그 이후에 어르신에 대해서는 한 분당 6.6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실 및 침실을 늘려주셔야지 최소 기준이 되는데요. 90제곱미터면 27평 정도 되고요. 거기에 19명 정도의 어르신을 추가로 모시려면 6.6제곱미터, 그러니까 2평씩 38평이 추가돼서 27평에 38평 하면 65평, 66평 정도면 오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7평에 주목을 하셔야 할 것이 이 27평 안에 5인 생활실, 사무실, 남녀 장애인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실, 프로그램실이 모두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이용자가 늘어나면 화장실과 같은 공용시설은 너무 작아버리면 불편하잖아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24인 주간보호센터를 하시더라도 정말 쾌적하게 운영하시려면 75평, 80평 정도로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이 26인, 27인 이렇게 해서 더 나와도 평균 이용자들은 24명 이하로 유지하신다면, 평균 24명요 이용하신다면 추가로 사무원을 고용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사무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의미겠죠. 물론 일은 늘어납니다. 또 주간보호센터는 노유자 시설 용도로 설립을 해야 하므로 상가 건물을 고르실 때 노유자 시설 변경이 가능한 건물인지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건물 평수를 알았으니까 24인 주간보호센터 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투자 비용 대략 나오겠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집기 비용, 냉난방 설계, 소방 설비, 차량 구입비, 초기 건물에 대한 투자 비용만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예상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고려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한 분 계셨을 때부터 필수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때부터 필수 인력도 있어야 되고 임대료도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해서 월 1,000만 원씩 6개월 한 6천만 원 정도는 잡아두셔야 될 거고요. 물론 돌려받기는 하지만 보증금도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보증금을 알아보기 위해서 천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증금 월세는 사실 천차만별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3,200 정도 이렇게 잡아보고요. 이렇게 하고 보면은 보증금 6개월 운영비 포함해서 투자 비용은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되네요. 이건 예시일 뿐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특히 이전부터 복지사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방문 요양 목욕 하고 계셨고 아니면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어르신 풀이 있다면 초기 운영비가 아무래도 줄어들죠. 빨리 영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한 2억 내외에도 투자가 가능하시겠죠?
네, 보증금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2억에서 2억 4천 정도 들어간다, 투자가.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얼마 투자하는지는 나왔으니까 순수익을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순수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80평 내외로 현재 정원 한 26명으로 했고, 그 중에 24명의 어르신들을 평균적으로 받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4등급 16분, 5등급 8분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24분 할게요. 이때 수급자 그리고 공단에서 주는 돈은 하루당 4등급 같은 경우에 53,580원, 5등급은 하루당 52,050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5등급은 최대 한도가 있어서 24번까지 가능하고 120% 기준입니다. 4등급은 26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한번 잡아보면요, 월 4,06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네요. 가상금까지 포함한 거죠.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어르신들 식사비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계산이 맞아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 조리원을 뽑는 방법이 있고, 조리원을 뽑지 않고 전면 위탁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24인은 위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 두 끼, 점심, 저녁 모두 위탁하는 걸로 하고요. 한 끼당 3,000원을 어르신한테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업체에는 인건비 포함해서, 뭐 연료비 포함해서 식대비로 최소한 3,700원 정도 나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사실 뭐 3,000원으로 맞출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3,700원도 아주 싼 겁니다. 인건비, 식재료비, 연료비 모두 포함해서 법적으로 3,700원 해준다고 하면은 아주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요, 어르신한테 월 받는 금액이 한 400만원 정도 되고요, 업체에 내보내는 금액은 한 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 두 끼 기준으로요. 그 조리원의 급여를 아끼는 대신에 100만원 정도를 더 소모하는 것이니까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조리원 인건비 하면은 4대 보험 퇴직금 포함해서 한 270만원 기본 나갑니다. 물론 전면 위탁이어야지 이게 문제가 없는 거지만요, 이거 이야기 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출로 자연스럽게 넘어왔으니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인건비죠. 인건비 보겠습니다. 필수 인력에 추가적으로 사회복지사 1분, 요양보호사 2분을 추가로 고용한다고 가정을 했고, 이때 가산 점수는 4.2점입니다. 계산 잘했나? 4.2점 정도. 그리고 공단은 추가적인 인력에 대해서 돈을 주죠.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출에서 이미 계산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님 가족 1분 인건비를 어떻게 넣냐? 이 영상에서는 시설장님, 선임 사회복지사 2분을 가족이라고 잡았습니다. 대표님 급여는 300만원 잡았고요. 가족분 급여는 260만원으로 잡았고요. 직원들의 급여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202만원에다가 뭐 식대 추가, 그러니까 수가 수당이죠. 식대 20만원 이렇게 잡아서 총 222만원씩 책정했습니다. 보존사장님은 4시간만 이상만 일을 해도 되니까 125만원으로 월급 책정했고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직접비 간접비 다 계산해보니 2,654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4대보험 퇴직금 포함해서 나왔는데요. 물론 뭐 그 대표님하고 가족분 같은 경우에는 뭐 퇴직금 4대보험 안 들어가지만 다 넣어서 계산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르신 식재료,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운영비도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 시작해서 운영비 하나씩 따져보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저희 이제 국회에서 1300기관을 경영 지원하면서 진행한 24인에서 28인 주간보호센터의 평균치를, 운영비 평균치를 계산해 미리 가져왔습니다. 띄워드릴게요. 생계비를 위해서 미리 계산을 했죠. 그래서 빼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결론만 얘기하면 인건비 지급 수준은 52.9%로 49% 이상 맞춰지고요. 순수익은 630만원 좀 넘게 나오네요. 결론적으로 대표님께서 가족과 함께 둘이서 일을 해가면서, 근로를 해가면서 창업을 해서 2억에서 2억 4천 내서 할 수 있는 수익은 급여 300만원, 그 다음 선임복지사 급여 26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순수익 630만원 해서 월 총 1190만원이 최대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그 4등급 16명, 그 다음 5등급 8명, 이 기준으로 했을 때죠. 이렇게 해서 했을 때고, 평균 24명이 출석률 100%일 때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은 1190만원이라고 하는 급여 포함 수익은 출석률 100%일 때니까 현실적으로 90% 출석률, 80% 출석률도 가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산을 좀 해보면, 계산식이 좀 복잡해서 결론만 좀 말씀드릴게요. 출석률이 90%일 때 순수익에서 한 330만원 정도로 빼주시면 되고요. 출석률이 80%일 때 순수익 660만원을 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르신 출석률이 80%로 유지되면 100%가 아니라 월급만 간신히 300만원, 260만원 두 분이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80평 이상의 시설로 26명 정도 정원으로 오픈을 하되, 보증금 포함 뭐 2억에서 2억 4천 정도 투자에
24인 평균으로 유지를 해서 사무원 인력을 줄이면서 두 분이서 웬만하면 일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출석률, 어르신 출석률을 9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 기대 수익은 대표님 가족 급여 포함해서 90% 기준으로 한 86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르신이 이용을 하시니까 그만큼 부부가 창업을 하실 때 하실 일은 굉장히 많을 거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됩니다. 또 출석률 90% 이상을 유지하려면 어르신이 만족하셔야겠죠. 재밌기도 해야 되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출석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 구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니까요. 창업 시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세부적으로 좀 파고드는 이유가, 이게 그 작은 소규모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논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거의 정답에 맞게끔 계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투자 대비 수익 구조 계산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예, 그 뭐 계속 댓글 달아주세요. 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예, 도움이 만약에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예,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댓글 주세요. 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